민주당이 빠진 수치가 있는데 그게 빠져서 국민의힘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 자,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 참 상당히 네. 좋은 분석. 좋은 분석. 네. 그렇죠. 심성이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분석적 날카로움을 참 가지고 계셔서 네. 좋은 분 저하고 나중에 뭐 맥주라도 한잔 하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안 하지 않았죠. 어. 안 하지 않았고 정당 지도에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자, 조국 신당 6%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조국 신당과 여기 조국 이렇게 혁신당과 됐죠. 예, 예. 민주당을 합쳐서 보면 그렇죠. 합하면은 그렇죠. 국민의힘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24 나올 때 예. 지난주보다 2% 포인트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신당이 5%가 지금 나왔죠. 이거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정확한 이름은 조국 혁신당인데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언제적 이번 주 조사인데요. 이번 주 조사. 이번 주 조사인데 이 혁자를 좀 생략한 거는 아마 관례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저 중앙선관위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자. 이거는 혁신당으로 이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 예, 26에서 24로 2% 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이 빠질 때 네. 조국 혁신당이 5%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2%가 일로 갔다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나름 다른 곳에서 3%를 더 얻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의힘이 45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과도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합쳐도 조국 예, 예. 신당과 근데 뭐 2%가 지난주에 비교해서 빠졌으니까 그렇죠. 조국 신당으로 다 간 것도 아니다. 조국 신당이 민주당 것만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무당층에서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방금 그렇게 말씀 주신 네. 그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로서 굉장히 유효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아주 생각할 좋은 수 문제 있죠. 제기고 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조국 신당 얘기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조국 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포지티브 썸이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해봤더니 조국 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잘 못 긁어주는 저 어디 등 이쪽은 못 긁어주는데 조국 신당이 몸이 날렵해서 거기 가서 등을 잘 긁어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가 높아져서 네. 포지티브 썸이 되더라. 이것도 가능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는 한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조국 신당이 비례 그 투표 의향 그 조사에서요 네. 좋아지면서 민주당이 지역구가 좋아지는 요 현상이 일어나면 완전히 이거는 포지티브 썸이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할 사람들이 그렇죠. 조국 신당 좋아서 나 투표장 갈 거야. 그렇죠. 나오면서 그러면서 플러스가 민주당 되죠. 지역구 후보를 지역구를 민다. 네. 근데 이게 아직은 한 조사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아직 데이터로는 볼 수가 없다. 데이터는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네. 그 문제 제기는 가설적 문제 제기는 굉장히 유효하다 아직은. 다만 이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있고요. 여기 조국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삼각구도에서 조국신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는 경쟁적인 관계가 될 텐데요. 비례정당 그렇죠. 경쟁을 할 그러면은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를 두 당이 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가능한지 첫 번째.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거는 그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그게 인식 이제 받아들여지는지 네. 요 두 개가 해결이 되면 그럼 포지티브 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 조국 신당은 그런 의미에서 따진다면 조금 민주당에서도 조금 지지도를 삭감해서 가져오고 네. 다른 쪽에서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의 길을 가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은 보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민주당에서 서울만 봤을 때 빠진 걸 예. 가져오고 딴 데서도 가져왔기 때문에 예. 뭔가 확장성은 더 보여주고 있죠. 있는 게 아니냐.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연령대거든요. 네. 4, 50대에서 두 자릿수입니다. 어디요? 아 저기 화면 좀 가려져 있는 쪽 화면 좀 예. 예.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어. 이게 좀 키운다면 네. 요게 40대, 이게 50대. 4, 50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하여튼 약간 좀 진보적인 색채의 그렇죠. 정당들 예전 중장년층. 뭐 정의당, 녹색정의당 이런 데를 좀 많이 지지하시던 그런 분들이 다수 분포해 있던 곳인데 네. 여기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 이건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게 볼 만한 거고 네. 여기 보시면 11%는 호남. 호남에서 또 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본다면 네. 예, 여기에는 이제 직업 분포죠. 이 직업 분포를 보신다면 자영업자 자영업에서 지지가 예, 높네요. 또 지지를 받고 계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저는 그 신장식 변호사의 네.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1호님, 예. 인재영의 왜냐면 1호. 조국 신당 만들어진다 해도 관심은 있었는데 네, 지금 신장식 변호사라고 하면 약간 좀 뭐랄까요? 네, 막 이게 좋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고 해서 네. 이분이 조국 혁신당의 주포로 메시지를 때리기 시작을 하면서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하. 즉 다시 얘기해서 그거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신장식 같은 어떤 그런 스피커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답답했던 측면. 아. 뭔가 좀 최전방 공격수가 나타났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이게 항상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앞에서 좌고우면하고 이게 슈팅이 안 나오더라라는 거를 신장식 변호사가 조국 신당에 몸담으면서 네. 마치 방언 터지듯이 쫙쫙 아하. 얘기를 해줄 것 같은 기대감. 이게 여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진다면 조국 혁신당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로섬이나 아니면 네거티브 섬이 아니고 포지티브 섬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라는 저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예. 민주당의 중도 표심을 좀 갉아먹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제 입장 그거는 이제 그 그건 입장을 좀 폐기하고 예. 포지티브 썸이 가능한가라는 거를 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2016년에 네. 제3정당이 국민의당 그때는 물론 당시에 민주당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조국 혁신당이 지금처럼 했을 때 네. 두 자릿수 비례를 얻을 수도 있다. 아, 두 자릿수 비례를 얻을 수도 있다. 요거를 한번 보시죠. 아하, 두 자릿수. 뭐야 어디 갔지? 두 자릿수. 예. 뭐 이게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렇게 좀 희망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과연 가능할까라는 물음표가 이거를 찍혀있는데. 같은 조사입니다. 네. 여기 더불어민주연합은 25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15 나왔습니다. 두 개 합치면 40이죠. 투표 의향 비례표 정당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비례 정당이 37. 국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37입니다. 아하.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적지 않죠. 낮지 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쳤을 때 합쳤을 개혁신당이 일로 가고 뭐 녹정당도 크게 보면 네. 뭐 진보 진보라고 진보 쪽이다라고 할수 하면 이렇게 있으면. 하면 대등해요. 대등.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여기 전화 면접에서 15인데요. 네. ARS에서는 이게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따지면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금 더 조국 신당으로 가면 뭐가 되느냐? 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총선에서 비례 의석을 민주당은 한 22 정도 얻을 거다. 22석 정도.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 네. 미래죠. 이쪽에서도 한 20석? 그보다 적으면 18석 요 사이일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예. 최대로 조국 신당이 11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1석 해서 네. 둘이 합쳐서 22석이 되는 이런 것도 불가능한 전망은 아니다. 아하. 거의 대등한 숫자가 그렇죠. 나올 수도 있다. 대등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투표 의향 비례표 정당을 보니까 조국 신당이 확연히 눈에 띄고 예. 이른바 제3지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맞습니다. 녹색정의당 2%,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 2%, 그애정대 1%. 그러니까 이런 저 녹색정의당, 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가 두 석씩 가져간다 치고 네. 그리고서 분배를 해보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신당이 합했을 때 40석. 예. 40석 중에 나눠가는 거죠? 46석 중에서 이제 나눠 그렇죠. 갖는 여섯 거죠. 석을 빼면. 예, 그렇죠. 6석을 빼면 네. 40석 정도 나눠 간다고 하면 네.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 국민의 미래보다는 미세하게 더 많은 그래서 두 정당이 나눠 갖는 이것도 불가능한 전망은 아니다. 어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조국 혁신당이 밀어올리는 비례 투표가 그때는 이제 지역구를 봐야겠죠. 지역구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포지티브 썸이 되는 거죠. 아, 254석. 그렇죠. 그 지역구 의석은 또 어떻게 될까? 다만 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은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파열음이 나면 예전에 열린민주당이 한참 막 이렇게 10% 이상 나오고 했었습니다. 갤럽에서는 12% 얻을 거를 전망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까봤더니 5.4% 얻었거든요. 세석. 예. 그때 글쎄요. 그때는 약간 뭐 경쟁적인 그런 느낌. 경쟁적인 관계로 가버렸죠. 경쟁적인 관계로 가면서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선긋기에 나섰고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에 있는 그때 이제 정봉주 네, 뭐 네. 방송하면서 좀 트러블이 서로 간에 보였습니다. 대립됐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예, 예. 현재까지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가지고 예, 예. 아니 우리
이번 윤석열 정권 폭정 이걸 막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읍시다. 예. 라고 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죠. 많이 그 지민 비조. 지민 비조. 지민 비조. 이게 이제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지역구는 민주당 또 비례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이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권 심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 조기 종식 뭐 3년 너무 길다 이런 구호로 대표되는 거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하면서 따로 또 같이 이런 프레임으로 예. 이런 구호로 해서 지역은 민주 뭐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연합 이쪽으로 가는 식으로 포지티브하게 갈 그렇죠. 것이냐.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방금 주신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건 좀 일단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로는 우리 김봉신 이사가 파악하기로는 포지티브 썸으로 가는 것 같다. 긍정적인 거기에 효과를 대한 주는 게 아니냐. 가설적 문제 제기를 갖고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좋습니다. 뭐 싸우는 관계, 대립적인 관계론 현재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제가 봤을 때 요 서울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또 어떻게 최근에 봐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라든지 파열음이 나는 것들이 전부 다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언론이 서울 거를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